일본의 전설적인 최고의 운명학자이자 관상가였던 미즈노 남보쿠에 대해 아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의 추천도서 절제의 성공학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관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사람의 관상과 운명을 백발백중으로 적중시키고 19세기 초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 칭호를 받은 관상가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척박한 운명을 바꾸어 당대 최고의 갑부로 살았으며 우리의 운명도 바꾸어줄 그의 비법을 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나의 불운을 한탄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의 운명은 나의 결심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었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가 되던 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남보쿠는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밖의 사람들과 용모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져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관상학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관상가는 남보쿠에게 1년 안에 칼을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관상가의 말을 듣고 나서 절에 가서 스님이 되길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절해주지 스님은 남보쿠에게 스님이 되는 길은 매우 힘든 길이라고 거절하며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받아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일하면서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는데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은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하여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남보쿠의 관상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였습니다. 관상가는 미즈노가 죽음의 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것과 같은 음덕을 쌓은 얼굴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역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 얼굴의 특징과 성격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전국 각지를 떠돌며 사람에 대해 9년 동안 공부하였고 그 열정이 대단하여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자의 골격과 상까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관상 공부를 시작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됐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에게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절제를 권하기 위하여 스스로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모두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식을 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면서 실수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렌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보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즈노는 사람 얼굴의 특징은 특정한 경향을 드러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 습관, 절제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음식을 절제하기 바랍니다.
식사가 무절제하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은 탁한 피와 살이 되고 무병의 관상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큰 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절제 중의 으뜸은 오늘 마주하는 한 끼라는 것이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행동이 흐트러지게 되고 정신이 흐려지며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치로 인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절제가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성공할 때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상을 볼 때 의심적으면 옷을 벗기고 채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였고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고 운명을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과 달리 지천에 널린 것이 음식이고 제철이 따로 없이 사철에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을 이토록 절제하면서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잃기라도 한 듯 먼 과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 구겨 넣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소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지지만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 기쁨이며 가게주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 기쁨을 찾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쁘다면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십시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의 하늘과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식하다가 병이 생기면 이런 사람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가 죽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의 규칙을 세워서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남복후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수명과 함께 일생 동안 먹을 양의 음식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이를 천록이라고 하여 과식이나 폭식을 하여 이 천록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이 단명하게 되고 이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혹시 살아가는데 큰 시련이 와서 모아둔 재물을 잃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남복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운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함입니다.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고 정진하여 결국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궁궁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니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리면서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서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일이니 즐거움이 차면 괴로움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침을 알고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며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륭을 말해주는 운명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를 것이 없고,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 기륭의 일을 일비하지 말고 절제로서 심신을 다스리라고 그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고 복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스스로 쌓은 덕과 절제가 복과 운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좋은 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가르침은 명료합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남보쿠의 짧은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법, 그리고 절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절제된 식사로 운을 바꾸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